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우리 자바 프로그래밍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바의 기본 패키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너무 힘을 주는 것 같으네. 네, 오늘의 중요한 사항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듈, 패키지, 그리고 기본 패키지에 속해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 랩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트링 버퍼, 스트링 토크나이저, 그 다음 메스, 그 다음 카란다 클래스에 대한 활용법, 즉 메소드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상속에 대해서 클래스,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클래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 프로그램이 쉬운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죠. 쉬운 걸 모르면은 그게 고생하는 건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개념을 잡는 데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듈과 패키지 개념이라는 용어를 썼죠. 네, 그런 거 염두에 두고서, 이게 무엇다, 이거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예제들 해서, 또 결과가 똑같네. 이거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모듈이 뭐냐, 패키지가 뭐냐 이런 얘기 나오면 모듈은 뭐야, 패키지는 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수준이라는 것도 없어요. 용어니까. 예, 한번 구체적인 오늘 학습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자바의 기본 패키지 해가지고요.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은 모듈의 기본 개념을 아는 거, 또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을 알면 그게 중요성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패키지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만든 패키지를 불러 쓰는 방법이 임포트거든요. 임포트와 클래스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바 플랫폼의 모듈화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이해하고 모듈 기반의 실행 환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JDK의 패키지 구조, 주요 패키지들, 또 주요 클래스들 활용법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 개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교양 있는 학생들한테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있으니까 하게 슬라이드에 삽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바의 기본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오브젝트 클래스, 그 다음에 랩 클래스, 스트링 버퍼, 이것들이 뭐고 어떻게 활용한다. 즉 여기에 속한 메소드들의 사용 예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려 합니다. 오브젝트 초보자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스트링, 요거는 많이 씁니다. 스트링 토크나이저, 토큰이라는 말 썼죠. 그 다음 메스, 카렌다, 이것들은 초보자라도 많이 활용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크나이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랩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가볍게 듣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 오브젝트, 스트링에서는 주로 이제 크기 비교하는 거, 이걸 주로 하거든요. 크기 또는 같다 틀리다 비교하는 거 할 거고요. 그런 사항들을 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예. 예, 패키지 개념과 필요성. 제목은 거창한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이 분담해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 개발한다는 거죠.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내가 뭘 만들다 보면 프로그램 이름, 변수 이름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동일한 이름을 쓰게 되잖아요. 하물며 한 사람도 그런데 여러 명이 개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 변수명 같은 건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모듈별로 나눠서 클래스를 개발하고 있다면 그 클래스 이름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프로젝트, 클래스 이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이걸 전체를 합쳐서 프로젝트를 인테그레이티드 한다고 그랬죠. 통합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라는 개념을 쓴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여기에 담아 놓을 거고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여기에 담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여기에 담아 놓으면 나중에 이걸 섞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갖다가
큰 프로젝트를 만들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 개념이 패키지입니다. 뭐 말이 뭐 겉도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개발자별로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만든 클래스들을 쭉 모아놓고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동일할 때 문제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죠.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예, 앞에서 지금 패키지 개념, 패키지 필요성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 개발자가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패키지의 필요성이 출발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별도의 폴더로 관리한다는 거죠. 누가 만든 거냐에 따라서 이거 이 이름을 거의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파일 입출력에 대한 걸 만들었고 한 사람은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그림들을 주로 처리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배치라든지 그 기능에 대해 정의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중복된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이걸 패키지로 구성해서 관리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 패키지가 그럼 뭐라는 소리야? 여기 적어놨죠. 비슷한 성격의 자바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디렉토리예요. 아이씨,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겁니다. 개념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개념이거든요. 개념은 그냥 디렉토리 관리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작성해 나갈 때 그것들은 동일한 디렉토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디렉토리라는 표현을 제가 폴더라고 하죠. 한 폴더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 위치가 변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같은 데 보면 파일 목록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군. 그래서 개발할 때 여러 명이 개발한다면 각 개발자별로 별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 관리하자. 그러면 이름이 동일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즉, 그렇게 구분된 디렉토리를 패키지라 한다. 라고 정의한 겁니다. 패키지, 디렉토리네? 예, 맞습니다. 아이씨,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오케이. 예, 자바의 모듈과 패키지, 패키지 앞에서 설명했듯이 패키지 여기에 서로 관련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 결론은 클래스네. 클래스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토리에 묶어놓은 것. 어렵게 보지 말라고 그랬죠? 패키지, 디렉토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클립스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별도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 폴더, 즉 디렉토리를 패키지라 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도 다양한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불렀을 때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된 패키지는 별도의 폴더 속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럼 모듈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뭐죠? 폴더. 디렉토리 폴더 같은 개념이고요. MS 윈도우에서 윈도우를 만들면서 옛날엔 디렉토리라는 표현을 쓰다가 윈도우 언제부터인가 폴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개념적으로 좀 틀리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떤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갖다가 구분할 때 폴더란 말도 쓰고 디렉토리란 말도 혼용했습니다. 디렉토리가 예전부터 썼던 용어고요. 폴더는 추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몰라도 되고요. 예, 모듈 보겠습니다. 모듈은 여기 설명하기를 여러 패키지와 이미지 등 자원을 모아놓은 컨테이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념만 먼저 알면 되죠. 컨테이너 뭐죠? 컨테이너 박스 기억하죠? 알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해외에 수출할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배에 실어서 운송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철판으로 만든 박스 있죠? 정육면체 박스, 그냥 육면체죠. 박스에다 물건을 집어넣게 되죠. 그 박스를 컨테이너 박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간이 주택 만들 때 보면 컨테이너 박스, 그 철제 박스에다 구멍 내가지고 간단히 방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컨테이너 어떤 물건이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통,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즉 앞에서 말씀드린 패키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그림이라든지 뭐 멀티미디어 파일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얘기한다 그겁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컨테이너, 어떤 내용물이 있는 통, 공간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는 거죠. 정리를 다시 하면 클래스를 정리해서 패키지를 만들죠. 클래스들을 정리해서 패키지 한 폴더에 담은 그 패키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패키지들을 다시 모아서 만든 게 모듈입니다. 모듈. 이 모듈을 만들면 같은 용도의 내가 특정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그림, 멀티미디어 파일, 다양한 재료들을 하나 모아서 묶음으로 갖고 다니면 훨씬 편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바 API, 이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 해갖고 프로그램을 관련하는데 필요한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99개 정도로 분할해서, 즉 폴더 분할해서 들어있다고 합니다. 보면 보여요. 근데 굳이 내가 헤아리면서 내용까지 확인하진 않죠. 필요할 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에 적합한 모듈만으로 실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듈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것들만 다시 골라서 새로 만들어준다. 모듈이란 개념으로 새로운 패키지 같은 걸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별도 통에 담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가 만든 것들을 모아놓는 걸 패키지라고 하고 그걸 포함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통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죠. 여기서 실행에 적합한 것들만으로 만들어진 것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모리 자원이 열악한 작은 소형 기기나 기타 필요 없는 것들 갖고 다니면 사이즈 커지고 실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담아놓는 통으로 모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듈이라는 개념은 자바 9, 9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복잡한 개념은 아닌데 큰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형기기, 그 자원이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하드나 이런 CPU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이럴 때도 이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키지를 할 때는 마치 폴더니까 우리 경로표절 슬래시 이런 거 써서 하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패키지명이나 경로명, 클래스 경로명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점, 파일 IO 점, 툴 점, 클래스 또는 프로젝트 점, UI 점, 툴 점,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점으로 마침표 콤마라고 하죠. 이걸로 구분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듈과 패키지가 뭐냐 그러면 유사한 프로그램, 유사한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폴더, 디렉토리를 패키지라고 한다 라고 정의했고요. 또 이런 패키지와 프로그램 실행에 관련된 기타 자원들을 모아놓은 것은 모듈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왜 쓰냐? 프로그램 빨리 잘 수행하려고, 프로그램 수행 환경을 최적화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기다 덤으로 유지 보수에 적합하도록 이란 말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건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게 자바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객체는 이 모든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는 거는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늘 고려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로 끝나는 작업이 많았지만 요구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 등치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여러 명이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노다지 고치고 보완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 보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고요. 실제로 속된 말로는 개발보다 유지 보수가 더 큰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도와주려고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된 겁니다. 오케이? 말이 길어 좀 복잡해요. 쉽게 받아들입시다. 오케이? 자바 API의 모듈 파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바 JDK, 자바 디벨로먼트 키트죠. 자바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듈 파일, 앞에서 모듈 얘기했죠.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파일 그런 건데 이거는 자바 이 설치된 폴더에 가보면 JModS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 모듈의 약자로 해놓은 건데 뒤에 S가 붙어서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 보니까 70개쯤 들어있네요. 버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JMo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집 압축이 된 형태입니다.
이거 파일 열어봐봤자 이렇게 돼갖고 바이너리로 나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풀어서 쓴다는 거죠. 즉, 저게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검증이 끝난 상태, 즉 컴파일이 된 상태겠죠. 자바 버처럼에서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모듈 파일에는 자바 API 패키지와 클래스가 들어있다. 이게 들어있으면 뭐죠? 패키지, 클래스가 모여서 패키지가 되고 패키지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모듈이 되는 거죠. 개념을 알고 나면 뭐 이런 말을 뭐하러서 모듈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모듈은 다양한 패키지하고 자원들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죠. jmod란 명령을 이용해 갖고 이 모듈 파일을 풀어서 명령을 왜 쓰지? 압축 파일이니까 에이 안 씁니다. 네. 툴에서 자동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하고 API라는 용어를 다시 들었다는 거. 이런 걸 통칭해서 API라고 그러는구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뭐 인터넷 검색에 이런 말이 있어 한번 여기다 붙여봤습니다. jmod는 왜 있는 것일까? 자바 9부터 플랫폼을 모듈화. 뭔지 모르면 얘들이 모듈화를 시키라고 요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들이 모듈로 재구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jmod라는 디렉토리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거죠. 많은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기능들을 잘 정리해 모아 놓았다 라고 정의하면 되겠네요. 그걸 모듈이라고 한다. 특히 jmod. 오케이. 그리고 자바 패키지들과 이미지, XML 파일 등 같은 게 이것 진짜 묶어 놓은 거다. 특별하지 않네. 그냥 모듈 설명이네. 모듈은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편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번 했던 작업을 잘 정리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거죠. 또 재활용하는데 이게 어떤 일관성 있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모듈 파일이라는 게 사용이 됐고요. 자바 JDK에서 제공되는 이런 모듈 파일들을 API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통과하지. 말 많아지면 헷갈려요. 예, JDK 자바 베이스 모듈에 들어있는 패키지들과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 보면은 패키지가 여기 쫙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뭐 여기 IO 관련된 거, 랭귀지 관련된 거, 수학에 관련된 거, 네트워크 관련된 거, 뭐 보안에 관련된 거, 시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유틸이라는 거 눌러봤더니 그 속에 이런 모듈들이 쭉 들어있네요. 요건 패키지명이고 여기 속한 클래스, 클래스라고 다 되어 있네. 맞아. 이 클래스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 클래스잖아요. 자바는 처음에 만들면 클래스로 만들어지고 이게 실행 가능한 모드가 되면 확장자가 자바로 바뀌는 거 기억하죠? 그 오래전에 배웠던 그거. 오케이. 네, 그래서 패키지 여기 유틸을 선택하면 이건 자바 밑에 있는 유틸이라고 이 점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경로를. 그 속에 있는 거기에 속한 클래스 목록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이걸 불러 쓰고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전체 경로명이 되는 거고요. 패키지 이름은 유틸이 되는 거죠. 자바는 다 통일되게 들어있으니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복잡해. 교양 없는 짓이에요. 이건 교양 없는 몰지각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케이? 어쨌든 이 안에는 이런 것이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거 마치 윈도우 탐색기 경로랑 유사하죠? 맞아요. 경로랑 유사합니다. 자바 밑에 유틸 밑에 스캐너. 자바 밑에 유틸 밑에 여기 스캐너 이렇게 들어갈 거죠. 이 이름만 갖고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 이미 만들어 놓은 패키지가 있을 경우 그 패키지를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불러서야 되잖아. 그냥 막 쓴다고 패키지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지를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이 불러올 때 import란 명령을 사용합니다. 밑에 거부터 할게요. 이거. import란 명령을 사용해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나는 어떤 패키지 사용할래? 그래서 import 패키지 불러와. 자바 밑에 유틸 밑에 스캐너 관련된 패키지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아까 유틸 밑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쓰고 싶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임포트 불러오는데 자바 밑에 유틸 밑에 모든 거 다 가져와. 별표입니다. 보통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 와일드.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유틸 밑에 모든 거 다 가져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패키지 내에 클래스를 다 의미하는 거고요. 그 하위 패키지 클래스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무슨 말인지. 그냥 다 불러 쓰고 싶은 별표하고 특정한 거 하나만 할 때는 이름을 지정하면 돼. 어느 게 좋은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 아니 컴퓨터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의 별표가 제일 좋죠. 다 가져와가 제일 편하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렇게 다 불러서 늘 준비를 대기를 시켜놔야 되잖아. 근데 이름을 딱 지자면 그거만 딱 불러서 준비를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겠죠. 몰라도 되겠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임포트를 사용할 때는 맨 첫 줄에다가 임포트란 명령 뒤에 패키지 이름과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한다.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임포트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임포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위에 있는 경우죠. 직접 다 번번이 적어주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번번이라니. 여기 임포트로 내가 자바 밑에 유틸 밑에 스캔이라는 스캐너에 대한 패키지를 불러왔으면 여기에 속한 것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패키지 클래스 이름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임포트를 쓰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들 자바 밑에 유틸 밑에 스캐너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인스턴스를 만들 때도 자바 밑에 메소드 부르는 거잖아요. 유틸 밑에 스캐너라고 직접 그 경로를 매번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간단히 하려고 그러면 위에 임포트를 쓰라는 거죠. 한 번만 쓰고 끝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명확히 나는 뭘 쓸 거야, 정확히 어느 클래스를 쓸 거야까지 해주면 아주 좋은 거죠. 이걸 본 순간에 스캐너, 얘는 키보드 입력을 하나 보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임포트 쓰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자는 거예요. 임포트 왜 쓰죠? 아이 무슨 소리. 패키지 사용하려고. 패키지가 뭐죠? 이미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의 모임. 그게 폴더, 디렉토리로 관리된다고 했잖아. 오케이, 잘 알고 있네. 근데 그런 것들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그림 파일이나 다른 것들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같이 모아놓으면 뭐가 되죠? 그럼 모듈 패키지. 이걸 불러 쓰는 건 임포트. 오케이? 기억합시다. 네, 뭐 처음 하는 거니까 패키지 만드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 클래스들의 모임. 이클립스에서 그냥 작업하면 특정한 폴더에 다 모여 있잖아. 그게 패키지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지? 내가 코드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프로그램은 어느 패키지 어디에 담아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죠. 패키지 선언 위에다 패키지라는 리저브드 명령어의 뒤에다 패키지 이름을 주면 된다는, 이렇게 달라는 거죠. 지금부터 작성하는 이 밑에 이 코드, 이 클래스는 UI라는 패키지에 넣어줘,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을 패키지명의 디렉토리에 저장하라는 지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스의 첫 줄에 적어줘야 됩니다. 뭐 어렵지 않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얘는 그래픽이라는 패키지, 즉 그래픽이란 폴더에 모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거 불렀을 수도 있죠. 임포트에서 다른 패키지 불러오네. UI 밑에 툴스라는 패키지 불러와, 이 소리죠. 오케이? 맞나? 근데 아까 자바가 없는 거 보니까 사용자 거 같기도 하고. 뭐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패키지 만든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 때는 UI 패키지 밑에 패키지라는 리저브드 워드 밑에 주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주는 거고요. 그거만 패키지 만드는 방법.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 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요약을 한번 한 것뿐입니다. 봅시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클립스에서 쉽게 패키지 만들기, 폴더 만들기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그럴까? 앞장에서 5-7번,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던 거죠. 상속할 때. 뒷부분에 나왔던 거네. 업스트랙트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클래스 컬크레이터라는 걸 정의했고요. 또 굿컬크라는 또 클래스를 또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계산기의 기본 형태, 이건 구체적인 계산기의 모양, 이렇게 있죠. 이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 평균, 이 세 가지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리고 메인에서 실제 동작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갖다 패키지로 구성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패키지는 클래스의 모임이잖아. 이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겠다는 소리 같아요. 만드는 거, 이클립스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할 수 있겠죠.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클립스에서 패키지 만드는 요령 연습합니다. 패키지는 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들의 모임, 즉 폴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렉토리, 폴더 디렉토리가 막 혼용이 돼가지고 그거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 안에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디렉토리 만들어 거기다가 이거 집어넣겠다 그 소리예요. 자동으로 같은 폴더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위에 패키지하고 패키지 이름을 적으면 폴더를 찾아 들어가는 거네. 뭐 어렵게 설명해? 저장할 위치 지정한 거네. 오케이? 혼자 이렇게 또 오버하고 있습니다. 예, 이클립스에서 지금 패키지 만드는 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먼저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다 닫아버리고요. 이클립스 뉴에서 프로젝트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위자드가 나오게 되는데 위자드에서 그냥 제너럴의 프로젝트 누르지 말고요. 여기 자바에 들어가면 자바 프로젝트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제너럴의 프로젝트 눌렀을 경우는 이 UI 화면 인터페이스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로 꼭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뉴 선택하고 프로젝트 선택하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바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선택하고 넥스트 누르게 되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왜? 모듈 빼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모듈은 제거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자바 9부터는 모듈이 기본으로 선택이 되고 있거든요. 늘 그거 빼고서 큰 문제될 건 없는데, 자꾸, 자꾸 정보 달라고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써. 나 귀찮게 하면 안 팔어. 안 먹어. 이러는 거죠. 지금,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설명한 듯 하고 있네요. 예,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아까 여기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 지금 패키지 EX, 패키지 엑서사이즈 넣습니다. example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이거 체크되어 있고 여기 체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사소한 걸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당황해야 할 거잖아요. 그 다음 넥스트 누르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바 세팅이라고 나오고요. 기본적으로는 소스란 폴더에 들어갑니다. 소스란 폴더에 들어가거든요. 네, 기본으로 들어가요. 먼저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끌려고 들어온 거예요. 넥스트 여기 누른 이유는 모듈로 만들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 됩니다. 프로젝트 만들 때 모듈 만들지 않겠다는 거 설정하러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클래스, 즉 자바 소스 코드는 소스 src라는 폴더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거 만들었으면 지금 여기서 요거 꺼버린 상태에서 피니시 누르면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끝이네?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모든 소스는 여기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패키지 EX라는. 그 속에는 자동으로 세팅 정보, 환경 정보입니다. 그리고 실행 파일이 들어가고 소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속에 클래스라는 즉 자바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디폴트 패키지라고 합니다. 여기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환경, 이 프로그램이 돌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한 파일들이거든요. 굳이 열어볼 필요는 없고요. 점 세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시스템이 쓰는 파일들입니다. 리눅스의 잔재죠. 리눅스에 보면은 점 파일들 많이 있거든요. 뭐라고 돼요. 통과. 어쨌든 지금 패키지 EX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프로젝트의 폴더가 생성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이제 패키지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는 lib 패키지하고 app라는 두 개의 패키지를 만드는 걸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만든 거 동일하게 파일에서 new 누르고 그 다음에 보면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패키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패키지 눌러주죠. 패키지 누르게 되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나? 1, 2 갑니다. 1, 2 가거든요. 자바 패키지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대로 기본으로 이게 제시가 됐을 거고 요 부분만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하고서 그 다음에 뭐 오케이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패키지 브라우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앱 lib 두 번 하는 겁니다. 얘 한 번 해주고 얘 한 번 해주고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소스 밑에 달려있네. 별도로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진 것 같이 나옵니다. 근데 묶음이죠. 패킹되어 있는 표정이 됐죠. 이런 거 다 의미 있게 만들어요. 포장을 끈으로 묶었다. 그래서 패킹을 했다. 그래서 패키지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구성할 패키지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 오케이?
예, 패키지 작성이 완료된 결과는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면은 패키지 익스플로러? 아니,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보지 말고 패키지 익스플로러 열어보면 그쪽 나옵니다. 패키지 EX 이건 패키지가 아니죠. 이거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인데 고석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패키지 탐색기 창에 APP 패키지, LIB 패키지가 보인다. 꼭 확인해라 그 소리죠. 지면이 아까워. 통과. 예,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다 해당하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컬크레이터라는 클래스, 아까 앞에 있던 거 5-7 그 예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만든 방법을 하겠습니다. LIB 마우스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뭐죠?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뉴 선택하면 또 추가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클래스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 라이브러리에 속하는 클래스 만들겠다 그 소리죠. 그럼 바로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기본값 이렇게 나옵니다. 패키지라는 프로젝트 밑에 소스라는 패키지 속에 있는데 그중에 난 별도의 패키지 이름이 라이브, LIB라는 패키지를 만들래 그 소리입니다. 기본으로 퍼블릭 선택해 주고요. 이건 업스트랙트 파일이기 때문에 업스트랙트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시킨 대로 하세요. 그리고 밑에 inheritance, object, method도 체크해 주고요. 꺼져 있으면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패키지가 뭐뭐가 있는지 궁금하면은 요 패키지 요 란에서 요거 브라우저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패키지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디폴트 패키지 나오죠. 이게 소스입니다. src. 그리고 이걸 추가로 내가 더 추가한 그런 패키지 이름들이 있죠. 특정 패키지에다가 클래스 넣는 거 해봤습니다. 클래스 패키지 이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뉴 누르고 클래스 누른 다음에 창이 나오면 여기다 이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옵션 선택해 달라고 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이 제시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창이 제시가 됐죠. 위에 보면 패키지 LIB라고 자동 삽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돼 있어요, 맞죠? 돼 있어요. 자동된 그냥 누르면 이 화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 즉 앱 패키지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서 클래스에 접근 퍼블릭을 해달라고요. 요거 퍼블릭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 퍼블릭으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5-7 예제에 들어있는 요 코드 타이핑 쳐서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 추상적으로 어떤 틀만 잡아준 거죠.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평균을 수행한다. 그럴 때 더하기 연산은 2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빼기 연산도 적어도 2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평균을 구할 때는 데이터 값이 여러 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배열로 정수값을 받아들여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외에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 속에 컬크레이트 클래스 컬크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여기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준 겁니다. 오케이? 예, 이제 두 번째 작업하고 해보겠습니다. goodculk라는 거 클래스도 만들겠습니다. 얘는 여기 app라는 패키지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나온 메뉴에서 new 또 클래스 선택하면 이 창이 나오죠. 여기에 패키지가 app인 거 확인하고요. 이름 지정이죠. 클래스 이름이 있죠. 우리 보통 이것만 넣고 이거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 신경 쓰고 있죠. goodculk라는 거 하고 public 선택한 상태에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달리겠죠. 새로운 창이 열리고요. 나 이거 체크 안 했네. 요 그림에서는 이걸 안 했네요. 이걸 체크를 해야지 보이드 메인까지 기본으로 깔려주고 시작을 할 텐데 끄고 했네. 여러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앞에 소스 긁어다 붙일 거잖아요. 통째로 가져옴. 물론 굿컬크라는 요 클래스 이름은 주의해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이 되고요. 이름이 틀리면 에러가 나겠죠. 오케이. 예, 지금 app 패키지에다가 클래스 굿컬크라는 걸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제시가 됩니다. 패키지 이름 표시되고 클래스 이름 표시됐죠. 그 다음에 5-7번 예제를 참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임포트 해가지고 패키지 불러 쓰는 걸로 합시다. LIB라는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컬크레이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불러오라는 소리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속성을 이제 상속받기 위해서 extend calculator 그러면 그쪽에 선언되어 있는 게 뭐 있었죠? add 기본적인 거 있었잖아. 그거 다 가지고 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빼기는 이렇게 해라. 합계 계산은 반복문을 돌려서 그 결과를 개수로 나누어 줘라. 요 랭스가 배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작을 점검해 보아라라고 코드를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타이핑 치라는 소리입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아니면 타이핑 치세요. 아니면 뭐 게을르면 긁어다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오케이? 예, 그리고 바로 실행시켜도 됩니다. 아까 같이 앞에서 굿컬크라는 프로그램을 작성이 완료됐으면 바로 실행시켜도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책에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실행 버튼 있죠? 이거 실행 버튼입니다. 이거에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그래서 Run Configuration에서 메인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지정을 해 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패키지 이름 나오죠. 요거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메인 클래스에서 요거. 이 패키지 안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럴 때, 어디에서 시작된지를 지정하는 용도로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해도 실행은 됩니다. 열려있는 상태로 하면 실행하면 현재 오픈되어 있는 창을 기준으로 자바 프로그램 실행을 하죠. 그렇지 않고 프로젝트에다가 메인 클래스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알고 있으라는 거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직접 테스트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요거의 의미 기억하라는 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예,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 빼면 이렇게 나오고 그 데이터를 쭉 계산해서 평균으로 가면 3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패키지 만들기 작업 끝났습니다. 패키지가 뭔지, 모듈이 뭔지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패키지를 지정하는 방법, 즉 경로명 설정할 때 마침표, 콤마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패키지가 뭐죠? 서로 관련있는 클래스들을 묶어놓은 디렉토리. 모듈은 뭐죠? 이런 패키지들하고 이미지 등 프로그램 자원들을 모아놓은 컨테이너. 컨테이너하고 디렉토리 차이는 뭐죠? 별 차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별 차이 없어요. 클래스로 패키지 만든 거고요. 패키지로 모듈 만든 거예요. 요 상관관계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근데 모듈을 왜 쓰는 거지? 실행에 적합한 모듈들을 한데 모아서 실행 환경을 최적화시키려고, 쓸데없는 거 빼버리고 필요한 거 빨리 갖다 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과 유지 보수가 아주 편해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끝. 요 페이지 끝.